안녕하세요. 오늘 나를 팝니다 라는 주제로 청년 엔잡러 강의를 맡게 된 남궁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저는 엔잡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세상에서 이제 엔잡러를 화두로 두고 나도 한 번쯤은 해봐야지 라고 사소한 거지만 도전을 해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가 그런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엔잡러 강의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직업들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트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첫 홀로서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취준생이었다가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로 바뀌게 된 이야기와 그래서 지금 직업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걸 어떻게 과연 찾을 수 있는지 를 좀 여러분들에게 쉬운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가치를 올렸던 순간, 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나를 팝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해보지 않은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에 지금 되게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해보지 않은 직업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한번 감이 오실까요? 한 번씩 말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왕가의 산책은 뭐냐면요. 인천공항에서 그 조선시대 분장을 하고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포토존을 기획하는 일이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해본 일 중 하나입니다. 족발집도 열심히 포장도 해봤죠. 이런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은 직업은요, 바로 키즈 모델인데요. 바로 키즈 모델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예요. 우리 나이에 늦은 건 딱 하나야. 키즈 모델. 다른 건 다 가능하니까 지금 하러 가라.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 이 글을 모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키즈 모델 딱 하나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한번 다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요즘 인생 모토로 삼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첫 홀로서게 된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혹시 어떤 사진인 것 같으실까요? 네, 졸업식 사진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졸업을 안 했던 시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졸업한 줄 알고 계셨고 부모님께 확인 사진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꾸며낸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벌써부터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죠. 제가 이렇게 중국을 가게 된 그 시작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바로 이제 다행히도 바로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하긴 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2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집이 영종도거든요. 그래서 집 앞이 인천공항이라서 인천공항 면세점에 취직해서 그냥저냥 일을 다니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중국인 고객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어느 날 그 고객분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중국을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저는 퇴사 준비와 편입 준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새벽조 출근을 끝내고 거의 매일을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저에게 새벽 출근이 6시까지였으니까 5시부터 일어나서 모든 거를 해내는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공부할 시간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학원을 다니는 나 자신의 심취해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결국 그렇게 편입 성적을 사실 맞추기는 어려웠는데 중국은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과정은 2년 과정이었지만 그 2년 과정을 맞출 수가 없어서 2년 반 과정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적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부모님께서 응원을 해주시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중국에 갔다 왔는데 뭐하러, 죄송합니다. 중국 갔다 왔는 데가 아니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졸업을 했는데 뭐하러 중국까지 가냐.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으니까 어디 갈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하시던 부모님을 꺾어야 했기에 2년제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뒤 2년 반 과정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의 비하인드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진들을 조금 모아봤는데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아무데도 공부는 없습니다. 제가 공부에 집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가면 제가 꽃길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부실 수 있고 내가 말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게 집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친구들과는 다르게 제가 홀로 나섰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사실 고생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 집중하는 대신에 다양한 경험들에 집중을 합니다. 한인마트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노래방에서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그리고 좀 활동들에 여러 가지 집중을 한 게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 SNS 마케팅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때 듀이트리라는 화장품 회사와 협업을 했었고 이제 성과가 인정을 받아서 대상을 타게 됐는데요. 했던 프로젝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듀이트리 100명에게 알리기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명을 무작정 찾아가서 듀이트리가 뭔지 알려주고 마스크팩을 선물을 해줬고 그 기록들을 다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성과가 인정받아서 제가 상을 저희 팀이 받게 된 것 같고요. 그런 활동 말고도 저는 한국과 중국이 연관된 봉사활동도 조금 참여를 해봤는데요. 봉사활동들은 제가 있던 당시에 임시정부 100주년 수립 행사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참여해서 스태프로도 봉사활동을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한민족 문화제라고 중국인 고객분들께 저희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이때 저는 정관장 부스에서 홍삼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런 경험도 해보았고, 이제 중국에서 아무래도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중국에서 최대 기업인 이제 타오바오로 유명한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상해에 있었는데 그 옆 지역 항주까지 넘어가서 기차 타고 찾아가서 기업 탐방도 하고 그리고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취업 박람회도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회로 제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50만 팔로워 정도 되는 영향력 있는 SNS 이제 인플루언서의 영상 편집자, PD를 맡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저는 공부 말고 다른 거를 많이 해봤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계속 잘 풀리고 이제 여기서 난 취직만 하면 되겠다. 나는 쌓아온 게 있으니까 취직만 하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2019년 12월 말에 졸업을 했는데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중국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때 있었는데 저는 나름 치안 좋은 동네에 살았어요. 한인타운에 거주를 했는데요. 저는요, 한인타운에서 야채가 없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모든 순간이 저에게 공포로 다가왔고 그때 중국에서는 여권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됐어요. 신분증 검사를 막 불시한다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한번 겪었던 거는 제가 이제 대구 쪽에서 이제 코로나가 심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혐한이 일어나서 중국인 분들이 이제 한국인 분들을 좀 더 이렇게 경계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중국에서 한 코로나가 터지고 4개월을 더 버텨봤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한정적이었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도 정리하고 짐도 정리하고 한국에 다 보내고 모든 걸 다 정리해요. 근데 어디선가 얘기가 들려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표가 2주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2주 뒤에 한국에 간다고? 지금 비행기표가 없을 텐데 라는 말을 이제 집 가기 2주 전에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집이 없잖아요. 큰일이 난 거죠. 비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비행기표가 취소가 됐고
그때 알고 보니 그 카카오톡으로 보통 항공편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제가 누락이 돼서 그거 사실도 못 받았던 거예요. 이메일을 겨우 뒤지고 뒤져서 그때 알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앞길이 이제 막막해진 거예요. 집을 어떻게 가야 되지? 비행기표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역경과 고난이 없으면 남궁해지가 아니지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는 다 던져놓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아, 일은 이미 벌어졌고 어쩌겠어. 내가 한번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구들도 다 이미 한국에 있고 저 혼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도저히 멘탈이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상해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비행기표가 정확히 10배가 올랐거든요. 비행기표 가격이. 근데 10배가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제가 아까 앞에서 이럴 때 오히려 즐기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상해에서 한국을 갈 필요는 없다. 다른 지역을 경유해서 가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대한항공 측에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상해에서 한국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근데 비행기표가 없으니까 홍콩을 경유해서 12시간 만에 가재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와요. 없어졌대요, 비행기표가. 그 다음번에는 일본을 경유해서 가재요. 이것도 12시간 걸린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요. 비행기표가 없대요. 이런 나날이 반복이었을 때 제가 찾은 해결책은 칭따오, 맥주로 유명한 칭따오 있잖아요. 그쪽에서 비행기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칭따오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표가 취소된 적이 없다고 해서 일말에 이제 희망의 끈을 잡고 저는 무작정 칭따오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즐긴다고 했죠. 칭따오로 비행기표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기 이틀 전에 미리 갑니다. 나 여행할 거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시국에 가장 마지막으로 여행을 즐기고 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혼자 칭따오에서 여행을 즐겼던 사진들인데요. 저는 원래 국내 여행도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거든요. 혼자서 즐겨본 적이 없는데 국내 여행도 아닌 해외여행을 혼자서 이때가 2020년 5월이었거든요. 이때는 아무도 해외여행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해에서 칭따오로 넘어가는 비행기에서 중국인 이제 직원분들 저를 붙잡아 두셨어요. 정체가 뭐냐고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나는 이제 상해에서 계속 살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잘 버텨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으면 저는 이제 연락 없는 취준생 신분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코로나 탓이었고 취업을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라도 뭔가 해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때 제 자신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나 대기업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는 뭔지도 몰라요. 그냥 대기업 갈 거래요. 그래서 자격증을 막 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발견한 자격증이 있어요. 토익이에요. 근데 저는 중국을 간 것도 영어가 싫어서 갔어요. 영어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중국어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갔거든요. 근데 다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토익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망칠 구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토익을 제쳐두고 그래, 내가 사무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대기업을 가고 싶으면 사무직일 텐데 사무직 경험을 한번 해보자 하고 3개월 스타트업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은 정말 적성에 잘 맞았어요. CS 업무 쪽을 담당해서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직원분들도 저에게 잘 대해주셨고 소통도 원활했고 업무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면서 잘 다녔습니다. 직원분들과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오늘 강의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소통도 원활하고 이제 입사 제의도 받았지만 저는 그 3개월 동안 사실 주 5회 중국어 과외를 진행을 했었어요. 평일 매일 진행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퇴근을 하고 중국어 과외를 하러 갔어요.
그럼 저의 하루 일정은 매일 오후 10시에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제가 2시간을 이렇게 중국어로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속에서부터 중국어를 끌어올리면 목이 아플 법한데 오히려 활기차고 내 학생이 나한테 중국어를 배움으로써 뭔가를 깨우치고 이런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벌어야겠다. 나 회사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는 거를 중국어 과외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이게 제 첫 번째 엔잡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엔잡을 막 찾아봐요. 나는 도대체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저를 마주보고 대화를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 생업과 관련된 거예요. 저는 이제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울타리가 없어진 겁니다. 울타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책임져야 됐기에 계속 무언가를 찾아봤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편집자로 일을 했었죠. 그래서 나 유튜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편집자를 했었는데 나도 유튜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영상을 만드는 거면 얼마나 정성이 가득하게 영상을 만들어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영상을 남의 거를 하다 보니까 기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사실 그분은 이미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영상을 사실 낮은 컬러만 올려도 팬이 50만 명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분의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일단 저는 0부터 시작하죠. 아무도 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준치가 날이 갈수록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기획을 했다가 무산됐다가 기획을 했다가 무산됐다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간 제가 회사로 돌아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그 매달 통장에 꽂히는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그렇게 스멀스멀 들 때쯤 갑자기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PD가 돼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썸네일의 채널 아트의 주인공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그냥 아저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아빠한테 먼저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된 거는 아버지가 현재는 은퇴를 하시고 영종도는 다 바다거든요. 낚시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랑 유튜브 한번 해볼래? 낚시 유튜브 우리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는 엄청 당황스러워 하시죠. 그런 것도 보통 어린애들만 하는데. 근데 제가 계속 해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널을 정말 만들었고 제가 모든 기획, 촬영,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읽어낸 채널이 이 채널이고 현재는 구독자가 한 3,000명 정도 있습니다. 뭔가 영세하지만 아버지와 제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엔잡러로서 한 발짝 다가가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버지와 무언가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영상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걸 보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와 아버지와 함께 콘텐츠를 만들었던 그런 채널 캡처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은 채널로 아버지와 저는 작년에 인천시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만 할 것 같지만 저는 이거를 면접 볼 때도 다른 분들은 본인이 크리에이터고 본인이 PD가 되어서 PT를 하실 때 저는 제 아버지가 주인공인데요 하고 PT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뒷받침할 자신 있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인천시 크리에이터로 활동해 보겠습니다 했고 당당히 합격을 해서 인천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인천시의 소상공인인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인천시에서 계속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낚시와 캠핑 스팟을 보통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저희 채널이 조금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채널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찌됐든 아버지는 낚시를 40년 이상 하셨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그냥 붕어 같은 거 잡으면서 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은퇴하시고 본인의 평생 수건 사업이셨던 일을 그만두고 낚시 가게를 창업을 하게 되신 케이스죠. 근데 여러분 한 분야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오히려 초보자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잘 몰라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이걸 왜 이해 못하지? 라고 하는 맥락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내기로 했냐면 아버지가 본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걸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다시 풀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한마디 하면 제가 아빠 그래서 이거는 이거라고? 라고 하면서 서로 반말로 영상을 만들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말을 반말로 하지만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아버지와 딸과 대화를 쉽게 낚시 상식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기획을 해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채널을 3분 30초 안에 몰아보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 30초 안에 채널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저는 메인이 아니라 출연할 때 이렇게 다 가리고 나옵니다. 그 점 감안해서 시청해 주세요. 일상 브이로그입니다. 안녕 뽀식이. 오늘은 우리 딸랑구하고 납작하시러 왔지. 1.5를 썼지. 오케이. 입지가 1호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해보자. 잠깐만. 들어갔어? 아이 닭챔질하면 오케이야. 멋쟁이! 나도 한번 들어볼래. 나도 잡고 싶다. 안녕, 꼬시기. 딸랑고. 오늘은 아빠한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낚시를 가보려고 지금 연안부두에 왔어요. 안녕. 갑자기 웬일이야? 나 낚시 가려고 아빠. 이 추운데 색동까지. 엄청나게 형형색색이구만. 그리고 여기에 옥수수. 가게 다 털어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 여기에 반짝이 여기에 수박고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전달받고 낚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출발. 안녕. 자, 이게 바로 아빠가 만들어준 쭈꾸미 채비인데요. 저희 채널의 주를 이루는 정보성 컨텐츠입니다. 보시다시피 매번 에피소드식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예시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지만 바늘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야 할 상식을 얘기해 줄 거야. 고정적으로 연재하고 있는 컨텐츠도 있어요. 안녕. 오늘은 송도 콘벤시아에 낚시방네 추천받아서 왔어요. 그게 막 물량이 없네.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같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놀러 오세요. 보시기 추천 영상 한번 보고 놀러 오세요. 예, 안녕. 다음은 영종도 낚시 스팟을 전문으로 소개합니다. 쇼츠도 하고 있어요. 주로 물고기 잡은 것 위주입니다. 나 잡았죠. 쭈꾸미 잡았어요. 에이, 놀래미. 오늘 쪼꼬미들이 많이 잡히네. 열심히 하다 보니 광고 콘텐츠도 기획하게 되었어요. 라디언스에서 발열 조끼를 협찬을 해주셨네. 오늘 이 제품을 입고 낚시를 한 가볼 예정이야. 옷이 많이 컸네. 협찬도 받고. 따뜻하겠지 오늘은. 조끼가 필요한 이유를 남겨주시면은 2분을 선정하여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본사와 소통하며 공급까지 진행했습니다. 또 가져왔죠? 낚시 컨텐츠라고 트렌디하지 말란 법 없죠. 트렌드도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유행하는 릴스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유튜브 영상을 아버지와 함께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빙어 낚시 갔을 때 찍어온 쇼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제가 MBTI가 MFP거든요. 아버지만 유명해지니까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유명해지고 싶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예쁜 카페 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서 한번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현재는 4,000명 팔로워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현재는 트립닷컴과 셀러비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이 일들이 많이 돈이 되지는 않아요. 인스타그램 4,000명, 유튜브 3,000명으로 과연 돈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무엇으로 대체 벌어먹고 사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림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직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 17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직업을 정의하는 기준은 이게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것들로 기준을 한번 잡아봤어요. 크게 지금 분류를 나눠보자면 중국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중국어 쪽으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한다든지 역직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어 과외를 한다든지 등이 있고 영상 크리에이터 쪽으로 일을 조금 더 세분화해보자면 유튜브 시작은 유튜브였지만 나중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사까지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 제가 여러 가지 썸네일도 만들고 사진 기술도 익히다 보니 외주도 조금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고 이제 또 하나는 뜬금없지만 제가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배달 전문점을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터도 자처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쉽게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을 좀 찾아 나섰는지 이런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분야에서 탑 1등을 찍는 것보다 평균치 여러 분야를 만들어 놓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직으로 업계에서 탑을 찍는다는 노력과 또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임원이 되기까지의 기간과 노력에 대비해서 이제 평균치인 것들을 여러 개를 세팅해 두는 게 훨씬 쉽다는 말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내가 회사에서 월 500을 받기까지의 노력과 내가 회사에서 월 200을 받고 플러스로 블로그로 100만 원을 벌고 스마트 스토어로 100만 원을 벌고 등등등 지금 엔잡 중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2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 잡을 만들어 놔서 일을 영위하는 것 이런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 보통 월 1,000 아니면 막 월 1억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당연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임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처럼 뭐 뼈를 깎고 막 그런 노력을 막 하셔야 되긴 하겠죠. 연구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제 말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직장인분들의 입장으로선 한 달에 최소 30만 원만 들어와도 기분이 좋아요. 그거면은 이제 점심값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 사이드 잡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두는 것만 해도 저는 이제 엔잡러로서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저는 운이 좋아서 제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것을 살릴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엔잡을 하고 싶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플랫폼은 크몽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실제로도 제가 활용을 해봤고 제 지인분들이 많이 써본 플랫폼입니다. 이 크몽이라는 플랫폼은요. 직무라든지 아니면 커리어 또는 저 같은 사람들의 엔잡, 부업, 투잡, 노하우 그리고 이제 컨설팅 같은 서비스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캡처본은 그냥 제가 컨설팅이라든지 직무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온 것들을 캡처해서 올려두었는데요. 사실 엔잡이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여러분들 회사를 가시기는 할 거잖아요. 취업이라는 문턱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잘하는 직무를 모른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목표는 대기업이야. 본인의 장점을 살리지 않고 직무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취업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힘들게 취준을 했고 입사를 했는데 보통은 최소 2, 3년은 다니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직무가 뭔지도 모른 채로 회사를 입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2, 3년은 채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의 모든 출발점은 이제 직무를 먼저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직무를 탐방해 보는 것 자체도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엔잡러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발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서비스도 있고 내가 혼자서 고민을 해보다가도 답이 도저히 안 나온다면 나보다 인생을 조금 더 경험해본 선배의 이야기를 한번 사보는 건 어떤지 저는 되게 이런 건 열려있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분야에서 탑을 찍는 것보다 평균치의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두는 거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영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제가 평균치인 여러 개 사이드 잡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크게 보자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덮밥집이에요. 덮밥집이 이제 제가 배달 전문점을 하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그 덮밥집인데요. 오픈한 지 3주 됐어요. 3주 됐는데 별점이 이제 4.9점이에요. 괜찮죠? 시작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큰 힘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막 엄청 큰 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달 전문점을 하는 거고 인스타그램도 막 몇만 팔로워도 아니고 유튜브도 막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합쳐놨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저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평균치예요. 이 정도는 1, 2년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누구나 꾸준히 하면은 저는 반응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여러 개를 유지하는 게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없다면 평균치인 사이드 잡 여러 개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유튜브 채널 하나로 여러 가지 사이드 잡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 제가 아버지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 포토샵을 배웠더니 이거에 대한 외주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 들어갈 사진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고 참고로 여기 덮밥 사진 제가 찍었어요. 괜찮죠?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노력해서 하나하나씩 읽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외주를 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 사진은 정말 영세한 규모지만 제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편집자를 했던 경험도 있고 실제로 본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작은 유튜브 채널 하나로 여러 가지 직업을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저는 요즘 저의 가치를 올렸던 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 계속 하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취준생 시절에 가장 많이 면접을 보고 가장 많이 실패를 겪어야 할 시기에 거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프리랜서를 하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 있는 나 자신, 언제든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기업에 갈 수 있는 나 라고 누구나 꿈꿀 수 있잖아요. 면접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가능성 있는 나 자신에 안주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항상 실패를 맛보고 계속 스킬을 쌓아나가도 모자랄 판에 저는 외면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생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라고 말을 안 하고 다니면 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뭔가 그것도 처음에 물고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제가 첫 멘토를 찾아 나서게 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인천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했었어요. 인천시 크리에이터의 커리큘럼 중에는 수업을 듣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콘텐츠 수업도 있고 저작권, 회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콘텐츠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한 강사님의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천시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때는 뭔가 보잘것이 없는 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한 1000명, 2000명, 막 조회수도 괜찮긴 했지만 제가 막 만족할 정도, 막 몇만 이 정도는 바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인천시 크리에이터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난 후에 다행히도 저한테 좋은 기회로, 여러분 혹시 클래스 101이라는 그런 재능 플랫폼 아시나요? 클래스 101은 아니지만 이제 클래스 U 같은 그런 취미 플랫폼에서 제안이 왔었어요. 혹시 클래스를 열어보실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클래스를 열어볼 제안이 없냐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저는요, 또 제 중심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나한테 편집 강의를 맡기려는구나 했거든요. 낚시 강의를 찍어달래요. 저한테 낚시 강의를 찍어달래요. 아버지랑 함께요. 그래서 저는 낚시 강의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아빠, 이게 어떤 건 줄 알아? 아빠가 인터넷 강사가 되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 아빠가 지식을 나눠준대. 초보자들한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때 한참 이제 인트로를 만드는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시기에 저의 지금의 멘토분이신 분한테 찾아가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합니다. 강사님, 그때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강사님 강의 덕분에 제가 이렇게나 성장했습니다. 저 클래스에 제안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근데요, 다음번에는 강사님처럼 똑부러지는 강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 강의가 너무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 말 하나가 힘이 되셨으면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한 이틀 뒤인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혜진님 혹시 이날에 뭐 하세요? 저는 밥을 먹자는 건 줄 알고, 저 그날 뭐 없어요, 시간 돼요 했더니 저한테 제안을 해주십니다. 혜진님 강의해 보실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먼저 문을 두드렸더니 그렇게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분이 제 지금 멘토님이시고 아직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지금은 서로의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자 파트너로 조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멘토를 찾아 나섰던 적이 있고, 그럼 제가 최근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드림 콘서트라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영어 스타 강사로 유명하신 EBS 샤이니쌤이 진행을 하시는 드림 콘서트였는데요. 여기에서 샤이니쌤의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정부의 수천만 원 지원금을 받으면서 엔잡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연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두 분의 강의를 듣는데 너무 제 멘토로 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분들한테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사진 보면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죠. 강의를 들으면서 무작정 적습니다. 샤이니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저도 엔잡러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말을 걸 수 없는 이미 그런 높은 위치에 계신 분께 그냥 무작정 말을 겁니다. 그리고 엔잡러 강의를 앞서 하셨던 그런 지연님의 강의를 보고 너무 용기가 생겨서 인스타그램 팔로우해도 돼요? 저도 강의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저 DM 창이 제가 실제로 연락을 드렸던 그 창입니다. 사실 들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때가 강의하기 한 일주일 전이었나? 당연히 시간이 안 되실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한번 제 얘기 들어봐 주실래요? 말 그대로 저를 팝니다를 한 거죠.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저를 알리게 됐습니다.
이때 샤이니 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용감하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되고 희망이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지만 철판을 깔고 말을 건 모습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 한마디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너무 역설적이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게을러요. 어떻게 게으른지 한번 보자면 저는 사실 번아웃이 오질 않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면 번아웃 온다. 몸 좀 챙겨가면서 일해. 너 너무 걱정돼 라고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다 제쳐놓고 누워 있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일은 다 미뤄요. 언제쯤 뭐 되겠지, 미래에 내가 책임지겠지 하고 미룹니다. 이러면 안 될 걸 알면서도 미뤄요. 그래서 기한을 못 맞춘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가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혜지야, 너 그거 장점이야. 너 게으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번아웃이라면 한 번쯤 온 적이 있는데 일주일 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할 일 다 하면서 제가 돈 받았던 강의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할 시간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제가 정의하기에 이게 저의 가장 큰 이제 번아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면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은 꼭 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단 밀어놓고 중요한 일이라도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게으름이 없이 제가 제 시간에 딱딱딱 맞춰서 일했다면 저는 이미 잘 나가는 사업자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것도 저의 일부고 저는 이 점도 사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에 반하는 끈기와 집념이 저는 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직 성장 중인 저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업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작업실 벽에 온 군데다가 다 붙여놔요. 내가 슬럼프가 빠졌을 때는 우울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샤워하러 가라. 작게는 이런 내용부터 지금 저기 적힌 내용 중에 뽀시기 은퇴시키기가 있거든요. 뽀시기가 뭐냐면 이제 저희 채널이 구봉 바다낚시 뽀시기인데 아빠 이름이에요. 아빠의 이제 닉네임인데 아빠를 은퇴시키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제 목표 중에 하나로 적었어요. 근데 사실 보셨겠지만 제가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많이 뿌려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 정리를 해보자면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도 하고 있으니 강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덮밥집 사장님이기 때문에 음식점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추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른 거를 조금 제쳐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성장시킨 다음에 이 적혀있는 일들, 나만의 브랜드 창업, 그리고 막 책 출간, 이모티콘 출시 뭐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한번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나는 N잡으로 100억을 벌었다. 책 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이미 책 이름을 정해놨어요. 저는 N잡으로 100억을 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려요.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억을 벌어서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유학생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 없이 간 유학생들을 1차적으로 내가 그랬었고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라는 명목으로 작지만 조금씩 요즘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을 선망하는 P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획적인 사람이 되고자 모든 것을 조금 기록을 해놓습니다. 사실 제가 메모를 조금 광적으로 집착을 하거든요. 아이폰에 있는 메모 저장수만 한 2,000~3,000 개 정도 돼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조금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기록 중에 하나인 거고, 시간 관리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 항상 마지노선을 조금 생각하는 편이고, 어차피 못할 걸 다 알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조금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놓고, 그래도 이제 제가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점은 모두들 마지노선을 넘기면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마지노선을 넘겨도 일단 합니다. 일단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댓글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책 출판 계획도 있으신지,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나는 엔잡으로 100억을 벌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책을 꼭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기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회는 일단 저는, 크게는 첫 번째는 제가 먼저 두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어찌 보면 다 같은 맥락이긴 하네요. 왜냐면 사람들은 저를 모르거든요. 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알려야지 이것도 사람들이 저를 찾아준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일단 먼저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고 이제 그럼 더 다른 좋은 기회가 있겠지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약간 저를 은근슬쩍 알리는 편이에요. 저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항상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엔잡러들은 번아웃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양한 번아웃 해소 방법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에 번아웃이 잘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달려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럼 집에 가서 싹 씻으면은 이제 뭔가 풀리고 개운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울은 수용성이다. 물로 씻으면 씻겨 내려간다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빗물도 맞고 샤워물도 맞으면 정말 싹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더 볼게요. 쉬즈시스 님이 중국어는 유학 가기 전부터 공부하고 가신 건가요? 전공이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한국에서 관광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중국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있었는데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전공을 아는 정도? 근데 이제 면세점에서 일하다 보니까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게 돼서 이게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언어의 장벽을 느끼는 게 너무 답답해서 중국 유학을 조금 결심을 해서 떠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달달님이 너무 많은 걸 하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나요? 머리 정리 어떻게 하나요? 정말 복잡합니다. 저 정말 복잡한데요. 예전에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 이걸 어떻게 하나씩 풀어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복잡해져요.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머리가 좀 어지럽구나 하고 정리를 합니다. 제가 좀 마무리 멘트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즘 하기 싫은 일들을 먼저 하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게으름의 밑바탕을 보면은 하기 싫어서 계속 미루는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기 싫은 것들을 정리하는 게 저는 머리 정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메모지에 쓴 게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 하기 싫은 이유를 쭉 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퀘스트를 깨듯이 정리를 해요. 저는 요즘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딸기 피터님이 여지껏 해본 직업 중에 가장 꿀 직업은 뭐예요? 사실 저한테 꿀 직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강의를 하는 순간에 와서야 멘토님이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제가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매번 고난과 배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서 꿀 직업은 없는데, 조금 질문을 바꿔서 가장 즐기면서 이제 마음 쉽게 먹고 하는 것은 인스타그램 같아요.
인스타그램 재밌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님이 엔잡러의 힘든 점은 없나요? 엔잡러의 힘든 점은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팔지 않으면 밥줄이 끊겨요. 굶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를 팔고 다니는 과정이 사실 너무 멋지고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근데 이게 용기를 내고 그 말을 적고 이렇게 건네는 과정까지가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그래도 조금 힘든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집 개님이 덮밥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덮밥집 안 힘든가요? 덮밥집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행히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운영, 총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서 즐기면서 하고 있는,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나마 이게 조금 꿀이면 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입니다. 네.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혹시 불안함을 느낀다거나 그런 걸 느끼신다면 어떻게? 네. 주변에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불안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세뇌 아닌 세뇌를 했습니다. 나는 잘 해낼 거야. 지금 흔들리면 회사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회사로 돌아가긴 너무 싫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고 일을 벌려놓은 게 많은데 이 떡밥들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벌려놓은 일들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까꿍님, 중국어 과외하던 시절에 중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셨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HSK라고 중국어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걸 10번을 봤어요. 100만 원이 넘는 시험비를 투자를 해서 받고 저는 시험 스킬에 대해서 되게 잘 압니다. 좀 분석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HSK는 6급 정도로 땄고 그리고 이제 회화 좀 되는 정도 실력으로 가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 민경덕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기쁨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PD 일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도 동시에 하나요? 아니면 접었나요? 잠시만요. 저 지금 이 일 다 하고 있어요. 중국어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PD 일도 하고 있고 가르치는 기쁨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가르치는 것도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제가 보니까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로 가르침도 전하고 영상으로 가르침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 정도로 강의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끝으로 마지막에 이제 강의 만족도 조사와 이벤트 참여가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궁의 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